과 연일 전쟁을 하고 계신데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압구정 아파트가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죠. 여기 뭐 8억 원 정도, 그러니까 24평형인가요? 예, 24평형인가가 8억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SNS 하루에 5천만 원씩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더 떨어졌어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제 10억에 내놓은 그런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억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평수가 큰 게 이제 10억까지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부동산과의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 이제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시동을 걸고 있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SNS로 뭐 언급한 거 외에는 구체적인 어떤 행정적 조치들을 취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0억씩 떨어졌는데 다주택자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게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하락폭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잡으면 이제 세종대왕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쉽게 세종대왕이 될 줄 몰랐어. 예? 저는 부동산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줄 알고 부동산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잡으면은 이거는 세종대왕급 아니냐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 뭐 SNS에 글만 쓰면 잡히는 걸 이거를 제가 세종대왕급으로 얘기를 했으니 이거 너무 제가 쉽게 얘기한 거 아닌가 좀 후회가 됩니다. 좀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 너무 쉽게 해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거 세종대왕이 이렇게 쉽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 세종대왕을 넘어서면 뭐 어떤 분으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광개토대왕? 부동산을 잡았으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하셨던 분이 우리 광개토대왕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공급을 무지막지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던 분이죠. 림님 대체불가 최고정평. 최평님 새해 돈방석에 앉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광개토대왕이지 그지. 부동산 하면은 광개토대왕 아닙니까? 일단 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역사에 광개토대왕님만큼 확실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던 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광개토대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근데 아무튼 뭐 세종대왕급의 지금 대통령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부동산이 뭔가 진정이 되고 있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좀 계속해서 오늘도 SNS로 부동산을 맹공을 지금 펼치시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부동산 문제 또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전월세가 안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임대아파트와 3기 신도시 역세권에도 중산층이 살 만한 양질의 20, 30평대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예정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후년 재건축이 시작되는 서울의 한 LH 임대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880여 세대가 1,300여 세대로 늘어납니다. 세대수뿐만 아니라 집 크기도 커집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은 12평에서 15평으로 다소 넓어집니다. 이보다 훨씬 큰 20, 30평대 중형 아파트도 함께 공급됩니다. 과거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되던 임대주택에 앞으로는 신혼부부나 중산층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가양과 수서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른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 경마장과 용산 정비창 등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부지뿐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대규모 택지에도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됩니다. 내년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입니다. 이런 3기 신도시에도 역세권의 20, 30평대 중형 임대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대형 임대주택이 전월세 시장 수요를 흡수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론 집값을 못 잡을 거란 주장도 나오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고 또 실제 임대주택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임대주택을 주요 입지에 더 크게 지으면 비용도 많이 필요한 만큼 재원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이제 전월세 시장까지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런 보도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많이 내놓게 되면은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전월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기적의 논리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놓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겠죠. 아파트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전세를 살던 분들이 주택을 이제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동안 전세 살던 분들은 그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공급이 뭐 줄어드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세 공급은 줄어들겠지만은 또 반면에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거는 뭐 해결이 될 문제인데 뭐 어이없는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살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전세가 사라지는 걸 걱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것과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시적으로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제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전세를 구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지금 어쨌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금리가 지금 낮은 상태죠.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이미 월세로 이제 돌리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아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당연히 요즘 뭐 전세 구하기 어려워진 거는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반전세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래서 일부는 뭐 전세로 하고 일부는 월세로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주택 임대가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 또 그 전세 임대하시는 분 임차인들이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게 또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택가격 하락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설령 주택가격 임대업자들이 혹은 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놔가지고 전세 수요가 준다고 해도 그거는 뭐 매매 수요로 가는 거니까 그 뭐 큰 여기 있던 걸 전세 살 사람이 무주택자가 그죠 유주택자가 되는 뭐 그런 문제인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를 펴면서 시비를 거는지 참 진짜 산수 못하는 애들은 쟤네들인 거죠. 뉴 이재명이 산수를 못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애들이 산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임대 수요를 늘리는 거, 임대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임대주택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이제 임대주택에 산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고 또 일종의 좀 차별도 있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거주를 좀 꺼려하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있어요. 좀 잘못된 건데 어쨌건 뭐 그런 사회적 풍토가 존재하는 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집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
집을 못 사면은 뭐 실패한 인생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본인의 자산을 그 집에다가 다 올인을 하는, 평생 주택 대출금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집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이 그동안 자산 증식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일정한 이제 자금이 확보되시는 분들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뭔가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집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집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투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집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이 뭐 김윤덕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중대형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중산층들도 굳이 집에 집착하지 말고 돈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돌리고, 집에 대한 집착을 사회적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인생 낭비입니까? 예? 집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의 노예가 돼. 아파트의 노예가 돼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생 그냥 개같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인생의 이게 목표가 되면 됩니까?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거지, 집이라는 곳이.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데 뭔가 인생을 거는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좀 중대형 임대주택들을 좀 공급을 해서 중산층들도 뭐 임대주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은 뭐 굳이 집을 살 필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 시장도 좀 더 안정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또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또 보다 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서 국가적으로도 뭔가 좀 경제 활동이 원활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제 집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빠르게 진짜 부동산을 안정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여러분 인생을 집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제 집에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해라. 뭐 주식 투자 외에도 우리가 뭐 투자할 거 많잖아요. 보다 좀 생산적인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를 하면은 본인한테도 이득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그 땅에다가 돈 묻어둬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게? 무슨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과의 이제 전쟁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압박에 강남구 아파트값 하락 전환이 지금 초읽기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죠. 여기 압구정동 청담동에 이제 아파트 단지 요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요게 뭐 몇백억짜리예요 이게. 보시면 막 다 허물어져가는. 사실 이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왜 100억씩 주고 저걸 사나, 저는 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제 그 재건축이 될까 뭐 이런, 그러니까 자산 증식을 위해서, 미래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현재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분들이 사실 얼마든지 다 마치 대궐 같은 궁정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 아파트 한 채 100억짜리를 살 수 있는 분들이면은. 근데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보면 한 대 치면은 무너질 것 같은 거의 그런 상태예요. 뭐 안에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화려하게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겉에서 보면은 좀 힘센 사람이 가가지고 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상태인데, 저게 이제 혹여나 재건축이 될까 이런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저 무너져가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뭐 100억대입니다. 100억대 뭐 50평 이거 뭐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가 훌쩍 넘어가요. 근데 이제 10억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10억이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대단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진짜 손가락 혁명군이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손가락으로 혁명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10억을 떨어뜨렸어 아파트 값을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그죠?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일까지 있으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벌써 10억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2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직전주 대비 0.01%가 올랐다고 해요. 0.01%. 뭐 거의 제자리인 거죠. 예. 1월 셋째 주에 0.2%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0.1%까지 떨어졌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안정세로는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매물이 강남구의 아파트 매물이 9,004건, 9,000건으로 늘어나서 전월 대비 18.8%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1월 달보다 2월 달에 강남구의 아파트만 거의 뭐 20%가량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SNS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이거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SNS를 이용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실효적인 지금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 진짜 이게 거의 봉이 김선달이나 제갈공명 수준이다.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 제갈공명이 하룻밤 사이에 화살 10,000개를 뭐 만들었다라는 게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그 일화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손가락으로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예수급 아닙니까? 천지창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고 10억 원을 떨어뜨리고 손가락으로 그 주택 매물을 아파트 매물을 20%를 증가시키고 이거는 거의 뭐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 아니냐? 손가락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손가락 혁명군 아니에요. 그렇고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18.3% 전용 면적 183 제곱미터. 이거 몇 평인가요? 이렇게 되면 복만삼님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노동소득보다는 금융소득으로 무조건 전환해야 합니다. 로봇 회사들이 일 시키고 그렇게 돼야죠 이제. 그래서 최고가가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183 제곱미터. 이건 몇 평인가요? 한 50평 되는 건가? 50평쯤 되는 것 같죠? 이게 최고가가 128억. 미친놈들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경제관념이 없어서 뭐 이런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60평대 아파트 한 채에 200 평당 2억인 거 아니에요? 평당 2억이 넘는 거야. 야, 한 평에 그러니까 2억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2억을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짓을 왜 하나.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투자 목적으로 뭐 저런 거긴 하지만은 아니 엉덩이에 2억을 깔고 있으면 뭐 행복합니까? 참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아무튼 현재 최근에 100억에서 110억 수준으로 호가를 내린 사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128억이 100억에서 110억 수준이니까 아까 10억 정도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0억이라고 잡으면은 18억이죠. 거의 20억, 30억이 빠진 거예요. 그죠? 110억으로 잡으면은 18억이 빠진 거잖아. 저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그다음에 100억으로 잡으면은 28억이 빠진 거예요. 요거 이게 이게 조선일보라 그런지 조금 10억 원 뚝 그랬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10억 원이 아니네 이게. 20억 원이 뚝이네. 20억 원. 그죠? 28억에서 18억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20억이라고 얘기해야지. 이것들이 아파트 값 지켜주려고 기사를 장난질을 쳤네. 저게 10억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28억에서 18억 사이가 떨어진 거니까 그냥 평균을 잡아도 20억이 떨어진 거잖아. 20억. 야, 조선일보 애쓴다. 예, 우리 강남 주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려고
조선일보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게 10억이 아니구만. 20억이라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기사를 잘못 썼네. 참 희한하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까 하루에 1억씩 떨어뜨린 거예요. 그 32평형인가요? 32평형은 한 8억 정도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60평형은 하루에 1억씩 떨어뜨렸어. 하루에 1억씩. 와, 진짜 무섭겠다. 강남 사람들 진짜 싫겠다, 이재명이. 저 정도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싫어할 것 같은데. 저분들은 제가 2번 찍어도 이해를 합니다. 오세훈 찍어도 이해를 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분들은 계속 이직하세요. 그거는 이해가 되네. 아니, 저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 달 사이에, 본인들의 자산이 20억이 떨어졌는데, 이재명 하면은 그냥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지.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계속 이직하십시오. 오세훈 찍으세요. 저는 이거는 인정해. 아니, 저 같아도 제가 이제 저야 기분이 좋지. 야, 더 떨어져라. 한 반토막 나라. 뭐 이렇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은 입장에서 얼마나 저게 화가 나겠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한 달 사이에 20억이 날라갔다고 생각을 해봐. 총 재산이 20억이어도 그 잘 사는 사람인데 한 달 사이에 2월 한 달 사이에 20억이 날라갔어. 그 화나지. 막 나 같아도 막 이재명 하면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겠다. 계속 이직하세요. 그럼 이제 저기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제외한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이제 이재명 만세죠. 이재명 만세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부동산 잡는다고 뭐 표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 여의도의 어떤 이상한 산수가 있었는데 그 이상한 산수죠. 그게 왜 이상한 산수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뭐 아파트값 부동산값을 견인하는 거는 강남 지역이고 뭐 강북이나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서는 뭐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낙수 효과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조연아님 강남 대도시 부동산인가 쭉쭉 내려가나요?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제발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뭐 손해볼 게 없잖아. 오히려 좋지. 전세값 떨어지고 월세 떨어지고 그러면 아니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월세 가격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을 순 없잖아요. 뭐 깡통 전세까지는 뭐 그나마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집값보다 전세값이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예요. 그분들이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1주택자들, 뭐 강북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림의 떡이에요. 결국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건 대부분 강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넓게 잡아야 서울 시민의 10% 정도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저런 식으로 뭐 급격하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은 서울 시민의 뭐 10% 넓게 잡아야 10% 정도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나머지 90%는 당연히 지지를 하는 거죠. 집값 떨어지면은. 근데 그걸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표 계산을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런 계산이 저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뭐 강남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민주당 찢습니까? 솔직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2번 찍어도 제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1번 찍은 적이 언제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올라가 봐요. 20억이 내려간 게 아니라 20억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민주당 찍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찍지? 20억이 내려가도 안 찍고 20억이 올라가도 안 찍어요. 어차피 버리는 표야 그거는. 근데 선거 때문에 부동산을 못 잡는다? 이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복만삼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원호 이야기하는 분이 많나요? 차라리 제 얘기를 하세요. 저 품이 넓어요. 왜 정원호를 까 또? 박주민파가 들어왔어? 여기? 맛집인 줄 알고? 박홍근파가 들어왔어요? 왜들 이래 또? 그새 또 대통령께서 딱 낙점을 했으면 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뭘. 자,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통령께서 그 삼군사관학교 임관식을 하실 때 그 자주국방 스마트 강군 이걸 대단히 강조를 하셨죠. 대단히 강조를 하셨는데 자주국방 이제 전시작 정권을 우리가 임기 내에 찾아오겠다라는 게 우리 대통령님의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많은 의문이 있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자주국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이 틀을 벗어나는 게 사실 부동산 잡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보 문제를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자주국방의 길로 갈 수 있을지 이게 뭐 구호로만 또 그치는 게 아닌지 박재은님 오늘따라 정원호 성동구청장 가짜뉴스가 많아요. 우리 그 까미 여러분들도 그 이제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버퍼링이 좀 생기니까 방이 폭파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슈퍼챗을 이제 막 폭파 방지용 슈퍼챗을 막 쏘시는 분들이 많았어. 이제 중간에 이제 방송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슈퍼챗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뭐 기분은 좋았는데 그 방송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는 이제 빅스피커기 때문에 저는 그 몇 놈 와가지고 신고한다고 똥파리들 몇 놈 와가지고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이 폭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스피커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최한욱이 이제 예전에 하바리 스피커가 아니다 이제는 빅스피커 이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뭐 똥파리들 몇 명 와가지고 뭐 신고하고 이런다고 방이 폭파되지 않는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감 이런 걸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채팅창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최한욱 TV가 그야말로 친명 청전구역 아니었습니까? 깨끗하잖아 우리가 채팅창은 대한민국 진보 유튜버 민주 유튜버 중에 제일 깨끗해요 최한욱 TV. 제가 웬만하면 다 차단을 시켰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빅스피커가 됐잖아. 그럼 여기서 별별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쪽으로. 야 저쪽에 진짜 맛집이라더라. 이거 막 너도라도 모이는 거야. 그 맛집 앞에 줄 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에 이제 족바도 오고 뭐 털바도 오고 뭐 다 옵니다. 예? 박바도 오고 박주민 바도 오고 박홍근 바도 오고 서영교 바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이제는. 개나 새나 다 모이는 거야. 이게 어떤 그 빅스피커의 그 애환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처럼 좀 깨끗하게 좀 채팅창을 운영을 하고 싶지만은 제가 이제는 뭐 빅스피커가 돼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만 잡새가 다 날라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빅스피커는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갖고 뭐 좀 그런 사람들 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잼 나라에서 털어주니 미는 정원호, 임종석계 노노, 21년 이잼의 비서실장, 찐명 박홍근, 서울시장 찍어 이잼 지켜주자. 박홍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잼 나라님? 요즘 뭐 박홍근 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 뭐 여기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또 박홍근 의원은 뭐 그걸 뭐 욕할 건 아니에요. 박홍근 의원 이제 지지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죠? 요즘 시원시원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전에는 시원시원하게 안 했어? 그리고 박홍근 의원이 여러분 벌써 그게 다 잊어버렸어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검수한 바 그 기억 안 나? 등 기억 안 나요? 등? 그래갖고 그 뭡니까? 저기 한동훈이가 시행령으로 들러 엎었잖아. 그거 등는 사람이 등 그래서 그때 박홍 등신이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기억력들이 그 이 일희일비 하지 말아요. 일희일비. 그게 뭐 몇 년 전 일이야. 박홍근이 그 검찰개혁 입법에다가 그 등 집어넣어가지고 박홍 등신이냐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그 검수완박 다 뒤집어지고 검수원복된 게 그게 박홍근이 한 거잖아. 아니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요즘에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박홍근만 그냥 최고고 정원호는 죽어라. 그 임종석이 비서실장 한 게 언제 얘기입니까? 20년 전 얘기야. 그게 저기 이현주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이승만 뭐 기념관 가가지고 강연한 걸 가지고 지금 파묘를 해가지고 주접을 떨고 있는 조블쇼 애들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20년 전에 와 임종석의 보좌관이었다. 죽일 놈이다. 그 진짜 깝깝하네.
제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12월 달에 내가 싹 정리를 했잖아. 그 가짜뉴스 퍼뜨리고, 정원호 구청장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를 하고, 무슨 시발 컴퍼니인가 그런 방송들이 있었잖아. 금방 잊어버려. 그게 한 달 전인데. 응? 이게 내 시청자들이 더 문제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 붕어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정원호 문제 가지고 제가 치열하게 싸운 게. 또 와서 이래? 그리고 박홍근이 원내대표 할 때 그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진짜 답답하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긴 호흡으로. 지중해님,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지금은 명팔이 하지. 명팔이 안 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명팔이 하는 거는, 그러면은, 김동연이가, 내가 과거에 너무 오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경기도가 앞장서가지고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김동연 찐명! 이럽니까? 지금 명팔이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선거 100일 앞둔 시점에서 명팔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은. 아니, 하물며, 그럼 정청래가, 정청래가 명팔이를 안 합니까? 조승래가 명팔이를 안 해요. 이성윤이도 명팔이를 해. 아니, 김어준이는 명팔이 안 해? 다 명팔이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해온, 이 사람의 정치적 행적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 박홍근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박홍근 의원을 제가 깔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응? 박홍근 의원을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 잠깐이잖아, 지금. 반짝하는 거잖아, 지금. 그거 전에 한 일을 다 잊어버렸냐고.